6학년 1학기 1단원 분수의 나눗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6번 5분의 3 나누기 7분의 3을 해볼 건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통해서 그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두고요.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수라는 것은 나눗셈의 이 앞에 있는 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 변화가 없었고, 이 나눗셈 기호 뒤에 있는 이 나누는 수를 분자와 분모를 뒤집었었죠. 바꿔줬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자연수일 때에는 자연수라는 것은 분수로 뭐예요? 예, 분모가 1인 가분수였죠. 이거는 이 자연수 그 자체죠. 그래서 이거를 분자 분모를 바꾸니까 자연수분의 1로 바꾼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 자연수가 아니라 이게 분수일 때 7분의 3, 예, 7분의 3이 분수일 때에도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해요. 예, 어떻게 계산할까 했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 7분의 3 곱하기 3분의 7은 1이라는 것을 이용할 거예요. 자, 7분의 3 곱하기 3분의 7은 1이 맞나요? 예, 서로 이렇게 나누기 7, 분자와 분모의 같은 수를 나누어서 약분을 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나누기 7하고 또 분자와 분모의 나누기 3을 하면 1 곱하기 1은 1이 된다. 예, 그래서 그 어떤 분수의 분자와 분모를 바꾼 수를 곱했을 때 1이 되거든요. 언제나. 그래서 이 분자와 분모가 바뀐 수, 이걸 우리가 역수라고 하는데, 예,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 요거를 이용해 볼게요. 자, 5분의 3 나누기 7분의 3이에요. 예. 그러면, 이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할 겁니다. 예. 어떤 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해도 그 수니까 그냥 상관없죠. 붙여도. 그죠? 그리고 여기에 5분의 3 나누기 7분의 3 곱하기 1인데 곱하기 1이 이거잖아요. 예, 이거를 그대로 대신 대체할 거예요. 3분의 7이죠. 예, 요거 대신에 이걸 넣은 거죠. 그죠? 자, 나눗셈과 곱셈이 같이 있을 때에는 누구 먼저 계산을 하죠? 혼합계산식에서 우리 배웠죠. 왼쪽에서부터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왼쪽에서부터 보이는 대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네, 5분의 3 나누기 7분의 3인데 자, 여기가 문제예요. 나누기 7분의 3 곱하기 7분의 3이에요. 여러분, 어떤 수가 있어요? 예, 어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8이라고 칠게요. 8에, 나누기 2를 하면 4죠. 그런데 여기에 다시 곱하기 2를 하면 같은 수를 곱해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4, 2, 8 해서. 그죠? 이거 대신에 8 대신에 5분의 3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누기 뭐예요? 7분의 3을 하면 어떤 수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수가 나오겠죠. 근데 나누기 7분의 3을 한 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예, 곱하기 7분의 3 같은 수를 곱하죠. 이렇게 예, 이렇게 곱하면 다시 원래대로 돼요. 5분의 3으로 되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누기 7분의 3을 했다가 곱하기 7분의 3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5분의 3 곱하기 바로 3분의 7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예. 나누기 7분의 3에다가 다시 곱하기 7분의 3을 하니까 다시 5분의 3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계산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바로 곱하기 3분의 7이 됩니다.
자, 원래 식이 5분의 3 나누기 7분의 3에서 시작했죠. 예,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5분의 3이에요. 그리고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나누는 수는 7분의 3이었는데 분자와 분모가 바뀌었죠. 3분의 7로. 예,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했을 때 뒤에 나누는 수인 자연수를 1분의 자연수에서 자연수분의 1로 바꾼 것과 같이 이 나누는 수가 분수일 때, 예, 분수일 때에도 분자와 분모를 바꾸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5분의 3 나누기 7분의 3은 요거는 이 식으로 바뀌어요. 5분의 3 곱하기 그리고 뒤에 나누는 수는 뒤집어서 3분의 7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나누기 3. 분수의 곱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분수의 곱셈은 5학년 때 다 배우고 왔으니까 자 5분의 7이 되겠죠. 분자는 7. 예, 1 곱하기 7이고 분모는 5 곱하기 1이니까 5분의 7이고 자 가분수가 됐으니까 대분수로 바꾸면 1과 5분의 2가 답이 되는 겁니다. 7번 이렇게 앞에서 공부한 거를 이제 조금 말로 정리해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꿀 때 나누어지는 수. 자, 나누어지는 수는 나눗셈의 앞에 있는 수. 얘는 그대로 두죠. 예. 그리고 나누는 수. 나누는 수는 나눗셈 기호 뒤에 있는 수. 얘는 예, 뒤집죠. 뒤집는다는 거는 이제 분자 분모의 자리 바꿈한다는 얘기죠. 즉 나누는 수에 분모와 분자가 자리 바꿈하는데 이거를 역수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니까 역수라는 것은 7분의 3이 있으면 그 분자와 분모의 자리를 바꾸면 3분의 7이죠. 이 역수 관계에 있는 거, 이게 역자가 거꾸로 역자거든요. 거꾸로. 네. 그러니까 분자하고 분모가 자리 바꿈한다는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분자는 분모로 가고 분모는 분자로 가고. 예. 그래서 어떤 수와 그 역수는 항상 곱해서 1이 되는 수다. 그게 역수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곱해서 1이 되게 하는 수. 그게 그 수의 역수가 될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자연수를 분수로 표현하면 분모가 뭔가요? 분모가 1인 분수인 뭐예요? 1분의 자연수죠. 그죠? 예. 그러면 자연수의 역수는 분자와 분모를 자리 바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분자가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자, 분자가 1인 분수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단위 분수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수의 역수는 단위 분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네. 1과 2분의 1 나누기 4는 얼마일까? 예, 이거는 자 대분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꿀 건데 자 대분수라는 거는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의 합의 형태죠. 예, 이게 괄호를 반드시 쳐야 됩니다. 이 더하기 이거를 좀 생략해서 쓰기 위해서 더하기하고 이 괄호를 생략하기 위해서 우리가 1과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대분수 형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더하기를 써서 풀어서 쓸 때에는 괄호를 반드시 써야 된다. 나누기 4죠. 예. 괄호가 있으면 이 괄호 안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2분의 요거는 2분의 2니까 2분의 3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분수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요. 그러면 자연수는 1분의 4니까 뒤집으면 4분의 1입니다. 자, 약분할 거 없죠?
자,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면 8분의 3이 답이에요. 예, 항상 기하분수인지 확인해야겠죠. 3과 8은 공약수가 1밖에 없기 때문에 기하분수 맞습니다. 그래서 8분의 3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죠? 자, 이게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좋은 점이 뭘까요, 여러분? 그 나눗셈은 나누어지는 수하고 나누는 수가 자리를 바꾸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세로셈으로 치면은 이 안에 있는 수하고 이 밖에 있는 수하고 자리 바꿈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완전히 다른 수가 된다. 그죠? 근데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예. 그래서 계산을 할 때에 곱하기로 바꾸면은 굉장히 편하죠. 자리를 막 바꿔서 구해도 되니까 곱셈식으로 바꿔놓으면 좀 계산이 편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먼저 계산한다든가, 예,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계산할 수 있고 실수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또 곱하기로 바꾸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2와 5분의 4 나누기 3분의 1을 해볼게요. 자, 나눗셈식을 보면 우리는 그거를 곱셈식으로 바꿔서 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곱셈이라는 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서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순서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막 곱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대분수를 보면은 가분수로 고쳐야 돼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예, 그 분자하고 분모로만 되어 있어야 약분하기가 편하거든요. 그죠? 대분수라는 거는 덧셈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 합의 형태니까. 그래서 덧셈식이 있을 때에는 그 약분을 바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분자와 분모로만 이루어진 가분수로 바꾸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수의 나눗셈을 계산을 할 때에는 예, 대분수가 보이면 가분수로 고쳐서 식을 쓴다. 곱하기고 여기는 더하기죠. 5, 20, 14 그리고 곱하기로 바꾸고 이 뒤에 있는 나누는 수는 분자와 분모의 자리 바꿈을 하죠. 그런 다음에 약분될 것이 있는지를 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약분될 것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요. 4, 3은 12, 1 올라가고 42죠. 예, 그렇지만 마지막 답을 쓸 때에는 항상 대분수로 쓴다. 가분수로 쓰지 말고. 예, 이것도 이제 나중에 중학교에 올라가면은 그냥 가분수 형태로 그냥 기하분수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초등학교 과정까지는 그래도 마지막 답은 대분수를 쓰는 거를 선호합니다. 42 안에 5가 몇 번 들어갔어요? 8번이요. 그죠? 그리고 5분의 나머지는 2죠. 8과 5분의 2가 답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 세수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것도 뭐 어렵지 않아요. 똑같이 하면 돼요. 그죠? 2와 5분의 2 나누기 8 나누기 10분의 9거든요. 자, 대분수가 보이면 우린 곱셈을 할 거기 때문에 분자와 분모로만 이루어진 가분수로 바꿀 거예요. 5, 20 그리고 거기에 더하면 5분의 12죠.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쓰고 나눗셈은 곱하기로 바꾸죠. 그죠? 그런데 이 나누어지는 수는 바로 나눗셈 기호 뒤에 있는 수예요. 바로 뒤에 있는 수만 나누는 수죠. 예, 여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아직. 예, 그래서 8은 1분의 8이니까 8분의 1로 바꾸면 되겠죠. 예, 뒤집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예요. 나누기죠. 다시 곱하기로 바꿔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있는 이 나누는 수를 뒤집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9분의 10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약분할 거 있나요? 예, 약분할 게 꽤 보이네요. 여기 나누기 5 하면 여긴 2가 되죠. 또 있죠? 여기는 3으로 나누죠. 3으로 나누면 3이 남고
몫이 3이 되고요. 여기는 4가 되죠. 예, 그럼 또 있죠. 여기랑 여기랑 나누기 4가 되죠. 그럼 여기는 2가 되네요. 자, 분모끼리 쭉 곱하세요. 예, 2 곱하기 3, 6분의 2죠. 예, 이렇게 하기 전에 이게 벌써 약분이 됐네요. 근데 여기서 미처 못했어도 여기가 기하분수가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될 거예요. 여기서 1, 여기는 3이 되겠죠. 나누기 2 하니까. 그래서 3분의 1이 답이에요. 3분의 1 이렇게. 자, 분수의 나눗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꾼다. 예, 왜냐면은 우리는 곱셈으로 바꿀 거를 미리 아니까 곱셈으로 바꿔서 서로 약분할 거잖아요. 그래서 분자와 분모로만 이루어진 가분수로 바꿔요.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죠. 어떻게 바꾸나요?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두고 나눗셈 기호는 곱셈 기호로 바꾸고 나누는 수를 분자 분모로 바꾸죠. 그 분자 분모로 바꾼 수를 뭐라고 해요? 예, 역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곱셈식을 만들어 놓고 약분을 할 수 있는 게 보이면 그때그때 약분하세요. 네. 그리고 약분을 다 못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답을 쓰면서 이게 기하분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예,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이게 분수의 곱셈이죠. 예, 분수의 곱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3번과 4번이 분수의 곱셈에서 배운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 이번 단원에서 배운 거예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꾼다. 이렇게 해서 1단원 설명 마칠 건데요. 이번 단원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예, 분수의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서 풀 거고,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5학년 때 배우고 올라왔고, 그 곱셈으로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원도 그렇게 어려운 단원은 아니었어요. 예, 용어 정의 보면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